안녕하세요, 장모님들. 요즘 사회입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은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 행동과 내 마음뿐입니다. 외부의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건 놓아줍니다.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게 참 설명하는 게 애매한 게, 감정을 나와 분리하고 바라보며 흘려보내라, 이런 말 자주 듣는 말인데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분리한다, 바라본다, 흘려보낸다 라는 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감정을 무시하라는 건지, 없는 척 하라는 건지, 아니면 내 것이 아닌 척 하라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감정에 올라타 날뛰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선 나와 감정, 생각은 하나가 아닙니다. 먼저 나는 말 그대로 현재의 나입니다.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이곳에서 숨을 쉬며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감정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반응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옛날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을 피하도록 돕는 기능이었고, 지금은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감정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이 있는데요. 이 생각은 가장 흔한 감정인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누가 내 차를 긁고 연락처도 남겨두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 화가 올라오죠. 이때 올라오는 이 화라는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따라 올라오는 생각입니다. 내 차 왜 이래? 누가 이런 거야? 정말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수리비 얼마나 나오려나? 차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짜증나네. 이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생각은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관심을 주면 계속 커지게 되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은 도대체 왜 올라오는 걸까요? 평소에도 생각은 자연스럽게 올라오지만 이런 상황에서 올라올 경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속에 가득 찬 감정을 내보내기 위해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댐은 마음이고 물은 감정입니다.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거나 의식적으로 억제하면 계속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라는 댐에 감정이라는 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가득 차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곧 무너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거 밖으로 내보내야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은 긴급 비상작전으로 감정을 어떻게든 방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 탓으로 명분을 만들어 감정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명분이 대부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차곡차곡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식사를 하는 도중 아이가 식탁에 음식을 흘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터지게 되는 거죠. 또 남편과 외출을 하려고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남편이 실수로 차 키를 놔두고 왔습니다. 그때 화를 낸다든지, 또는 다 사용한 화장실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짜증이 난다든지, 쌓여있는 설거지, 빨랫감을 보고 짜증이 올라온다든지,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감정이 울컥울컥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은 자기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이런 긴급 방출로 반복하여 내보내면 나와 감정이 뒤엉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감정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이 되어 버리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 또는 부정적 환경에 끝없이 노출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고 심할 경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마음에 특정 감정이 많이 쌓이게 되면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무뎌지고 다른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화나는 일만, 짜증나는 일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다른 감정들도 똑같습니다. 슬픔이 많으면 슬퍼할 일이 생길 것이고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주위를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이건 마치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긴급 방출 말고 흘려보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또는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감정에 집중하며 가만히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때 생각에 주의를 뺏기더라도 다시 호흡을 하며 감정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마치 매운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운 걸 먹으면 입 안이 괴롭죠? 그때 괴롭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더 매워집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고통이 좀 더 빨리 사그라듭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그 고통을 바라보면 어느샌가 스르르 사라집니다. 감정도 가만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흘러갑니다. 그런데 감정이 흘러가지 않고 계속 올라온다? 이건 내가 계속 그 상황을 반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세요. 그냥 흘러가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많이 쌓아둔 만큼 비슷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흘려보내세요. 한 번 흘려보내고 두 번 흘려보내면 점점 탄력이 붙으며 계속 쉬워질 겁니다. 다시 아까 뺑소니 예시로 돌아가 차가 부서진 것을 보고는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파생된 생각은 해소되지 못한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한 마음의 조치임을 알아차리시고 감정에 집중하여 흘려보낸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보험사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한다든지 또는 관리사무실로 가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잘못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따라붙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세요. 혹시 중간에 생각에 주의를 뺏기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감정으로 돌아와 잠시 그대로 바라보고 머물러 주면 그 감정은 결국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에 집중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첫째,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기. 둘째,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셋째,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기. 넷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하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참아라, 강해져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모님들, 어머님들께서는
이미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 배운 지혜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참아내는 연습이 아닌 내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래도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연습, 그 인정에서 오는 안도감과 여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감정에 끌려다니며 상처받는 삶이 아닌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 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요즘 자주 화가 올라온다든지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터진다면 내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은 흘려보낼 수 있고 마음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장모님들, 어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